어르신들, 혹시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주무시나요? 5년, 10년째 매일 밤 수면제를 드시고 계신가요? 이제는 약 없으면 한숨도 못 자, 라고 하시나요? 이게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낮에 멍해지고,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약 없이는 평생 못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수면제의 위험성과 약 없이 잠드는 근본적인 방법을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73세 할머니께서 15년째 수면제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슬픔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의사가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으세요 라며 수면제를 처방했습니다. 한 달만 먹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끊으니까 전혀 잠이 안 왔습니다.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5년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 할머니는 낮에도 멍한 느낌이 들고 자꾸 깜빡하고 걸을 때 비틀거렸습니다. 딸이 걱정되어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면제 장기 복용의 부작용입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끊어야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나이가 들면 잠을 못 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수면 구조가 변합니다. 깊은 잠이 줄어들고 얕은 잠이 늘어납니다. 자주 깹니다. 둘째,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입니다. 나이가 들면 적게 나옵니다. 셋째, 낮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몸이 피곤하지 않으니까 잠이 안 옵니다. 넷째, 질병과 통증이 있습니다. 허리, 무릎이 아프면 잠을 못 잡니다. 다섯째,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밤에 서너 번 깨서 화장실 가면 잠이 깹니다. 여섯째, 스트레스와 걱정이 많습니다. 건강, 자식, 경제적 걱정으로 잠을 못 잡니다. 수면제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벤조디아제핀 계열입니다. 트리아졸람, 로라제팜 같은 약들입니다. 오래된 수면제입니다. 효과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의존성이 강합니다. 장기 복용하면 끊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억력 저하, 낙상, 치매 위험이 높습니다. 가장 위험한 수면제입니다. 둘째, 비벤조디아제핀 계열입니다. 졸피뎀, 자나락스 같은 약들입니다. 최근에 많이 쓰는 약입니다. 벤조디아제핀보다 안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위존성이 있습니다. 목류병, 수면중 이상 행동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멜라토닌 제제입니다. 서카딘 같은 약들입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위존성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약합니다. 모든 분께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수면제를 장기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첫째,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벤조디아제핀을 장기간 복용하면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가 여러 개 있습니다. 뇌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단기 기억이 특히 나빠집니다. 방금 뭐 하려고 했는데 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셋째, 낮에 졸립니다. 수면제가 아침까지 남아 있습니다. 하루 종일 멍한 느낌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넷째,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수면제를 먹으면 밤에 화장실 갈 때 비틀거립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다섯째, 의존성이 생깁니다. 약 없이는 절대 잠을 못 잡니다. 평생 먹어야 합니다. 여섯째, 내성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반알로 되던 게 1알, 2알로 늘어납니다. 용량이 계속 증가합니다. 일곱째, 금단 증상이 생깁니다. 약을 끊으면 불안하고, 떨리고, 땀이 나고, 심하면 경련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수면의 질이 나빠집니다. 역설적이지만 수면제로 자는 잠은 자연스러운 잠이 아닙니다. 깊은 잠이 부족합니다. 자도 피곤합니다. 아홉째, 목류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졸피뎀 같은 약은 수면 중에 일어나서 음식을 먹거나 전화를 하거나 심지어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은 기억을 못합니다. 열째, 우울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장기 복용하면 우울 증상이 생기거나 악화됩니다. 그럼 수면제를 어떻게 끊을까요?
절대로 갑자기 끊으면 안 됩니다. 서서히 줄여야 합니다. 첫째, 의사와 상담하세요. 혼자 끊지 마세요. 의사와 함께 계획을 세우세요. 감량 스케줄을 짜세요. 둘째, 천천히 줄이세요. 10에서 25%씩 줄여가세요. 예를 들어 한 알 먹으면 0.75알로 줄이고 2주 적응하고 다시 0.5알로 줄이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세요. 급하게 하면 실패합니다. 셋째, 수면 위생을 먼저 개선하세요. 약을 줄이기 전에 수면 환경부터 바꾸세요. 침실을 어둡게 하고 조용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세요. 넷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다섯째, 낮에 운동하세요. 몸을 피곤하게 해야 잠이 옵니다. 하루 30분 이상 걸으세요. 여섯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약을 줄이면 처음에는 잠을 더 못 잘 수 있습니다. 2에서 4주 정도는 힘들 수 있습니다. 참고 견디세요. 그 후에는 좋아집니다. 일곱째, 금단 증상에 대비하세요. 불안, 떨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하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여덟째, 재발 방지하세요. 약을 끊은 후에도 수면 위생을 계속 지키세요. 이제 약 없이 잠드는 근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수면 스케줄을 지키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지키세요. 평일에는 11시에 자고 주말에는 새벽 2시에 자면 안 됩니다. 몸의 생체 리듬이 깨집니다. 일어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늦잠 자지 마세요. 두 번째,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침실은 어두워야 합니다. 커튼을 치세요. 작은 불빛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조용해야 합니다. 시끄러우면 귀마개를 쓰세요. 시원해야 합니다. 18에서 20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을 못 잡니다. 침대는 잠만 자는 곳입니다. TV 보거나 스마트폰 하지 마세요. 세 번째, 낮잠을 줄이세요.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꼭 자야 한다면 오후 3시 전에 20에서 30분만 자세요. 네 번째, 카페인을 조심하세요. 커피, 녹차, 홍차는 오후 2시 이후로는 드시지 마세요. 카페인 효과가 6에서 8시간 갑니다. 오후에 마시면 밤까지 영향을 줍니다. 다섯 번째, 저녁 식사를 일찍 하세요. 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배가 부르면 잠을 못 잡니다. 하지만 배가 고파도 잠을 못 잡니다. 너무 배고프면 따뜻한 우유나 바나나를 드세요. 여섯 번째, 술을 마시지 마세요. 술 먹으면 잘 잔다는 착각입니다. 술은 잠들게는 하지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자주 깹니다.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됩니다. 일곱 번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운동하세요. 하지만 자기 3시간 전에는 운동하지 마세요. 몸이 흥분해서 잠이 안 옵니다. 오전이나 오후에 하세요. 여덟 번째, 햇빛을 쬐세요. 아침에 햇빛을 쬐면 멜라토닌 분비가 조절됩니다. 낮에는 밝은 빛을, 저녁에는 어두운 환경을 만드세요. 생체 리듬이 맞춰집니다. 아홉 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자기 전에 걱정거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낮 시간에 따로 걱정할 시간을 정해두세요. 내일 10시에 생각하자 하고 미루세요. 열 번째, 이완요법을 하세요. 자기 전에 긴장을 풀어야 합니다. 심호흡을 하세요. 천천히 깊게 숨을 쉬세요. 근육 이완법을 하세요. 발끝부터 머리까지 순서대로 긴장을 풀어주세요. 명상을 하세요. 조용한 음악을 들으세요. 11번째, 잠자리 의식을 만드세요. 자기 전 1시간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하세요. 예를 들어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가벼운 책을 읽고 불을 끄고 눕는 식입니다. 매일 같은 순서로 하면 몸이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준비합니다. 12번째, 침대에서 뒤척이지 마세요. 20분이 상잠이 안 오면 일어나세요. 거실로 나가서 지루한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세요. 졸리면 다시 침대로 가세요.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야 합니다. 13번째, 멜라토닌 보충제를 시도해보세요. 처방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자기 30분 1시간 전에 3mg 정도 드세요. 벤조디아제핀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단, 효과가 약할 수 있습니다. 14번째, 발레리안, 캐모마일 같은 허브차를 마셔보세요. 자기 전에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마시면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15번째, 족욕을 하세요.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긴장이 풀립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첫째, 스마트폰과 TV를 자기 1시간 전에 끄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이 안 옵니다. 둘째, 시계를 보지 마세요. 밤에 깨서 시계를 보면 벌써 3시야. 4시간밖에 못 잤네 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시계를 뒤집어 두세요. 셋째, 낮에 졸려도 참으세요. 낮에 잠깐 졸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넷째, 통증을 치료하세요. 허리나 무릎이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증 치료를 먼저 받으세요. 다섯째,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세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면 비뇨기과에 가세요. 전립선이나 방광 문제일 수 있습니다.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첫째, 한 달 이상 불면증이 계속되면 병원에 가세요. 둘째, 낮 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병원에 가세요. 너무 피곤해서 일상생활을 못하시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셋째,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되면 병원에 가세요. 코를 심하게 골고 자다가 숨이 막히는 것 같고 낮에 졸리면 수면 무호흡증일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으세요. 넷째,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있으면 병원에 가세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수면제를 혼자 끊기 어려우면 병원에 가세요. 의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할까요? 먼저 원인을 찾습니다. 수면다원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를 권합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약물보다 낫습니다. 수면 교육을 받습니다. 필요하면 안전한 약을 단기간 처방합니다. 가족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낮 활동을 함께 하세요. 산책, 운동을 같이 하세요.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세요. 낮잠 자시는 걸 깨워드리세요. 수면제를 함부로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스트레스를 줄여드리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수면제의 위험성. 장기 복용하면 치매 위험 2배, 기억력 저하, 낙상 위험, 위존성, 내성, 금단 증상이 생깁니다. 평생 끊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면제 끊는 방법. 의사와 상담하고 천천히 10에서 25%씩 줄이고 수면 위생을 개선하고 인내심을 가지세요. 근본적인 해결법.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 침실 환경 최적화. 낮잠 줄이기. 카페인 조심. 저녁 일찍 식사. 금주. 규칙적 운동. 아침 햇빛. 스트레스 관리. 이완요법. 잠자리 위식. 20분 안 오면 일어나기. 멜라토닌 보충제. 허브차. 족욕을 하세요. 불면증은 약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 습관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약 없이도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 특히 수면제를 오래 드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보시면 한 분이라도 더 약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